방송 최경영의 최강 시사. 네, 사이버 레카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각종 사고, 사건이 나타날 때마다 등장하는 인플루언서들, 유튜버들, 이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건데요. 최근 언론 단체들이 구글 코리아 앞에 모여서 유튜브 모회사죠. 비윤리적 불법적 영상을 규제하라고 항의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합니다. 사이버 레카들의 행태 어떤 게 있고 무엇이 문제인지 뭉클 미디어 인권연구소 김원경 소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사이버 레카라는 게 이제 교통사고 났을 때 우리가 레카차. 네네. 예, 그때 그 레카죠. 견인차 말하는 거죠. 예. 근데 사실 견인차는 사고 현장에 꼭 필요하잖아요. 빨리 온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꼭 필요하다는 건 또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이거에 비해서 사이버 레카는 빨리 온다는 거, 그리고 여러 대들이 굉장히 빨리 한꺼번에 온다는 것이 비슷하긴 하지만 문제점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무조건 출동한다. 그래서 이제 사이버 레카인 거예요. 인터넷상에서. 그렇죠. 예. 이게 사이버 레카들이 어떤 사건들을 주로 다뤘습니까? 주로 어떤 사건을 다룬다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야말로 분야를 안 가립니다. 그냥 돈만 되면 뛰어든다. 그렇죠. 한강 의대생 사망 사건처럼 시민의 관심이 있을 만한 그런 사건 사고는 물론이고요. 사건 사고를 만들기도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스스로. 최근에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열애설 등 연예인 관련 이슈도 많고요. 또 넷플릭스 솔로지옥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유명세를 얻었던 송지아 씨의 가품 논란과 그에 대한 또 다양한 공격, 그리고 또 정치인에 대한 스캔들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좀 인상적이었던 것은 2020년 12월에 흉악범 조두순이 12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할 당시에 출소 전부터 그에게 사적 보복을 예고하면서 이 사이버 레카들이 영상을 만들었고요. 또 그를 교도소에서부터 쫓아다니면서 개인 방송, 유튜브 중계를 하고 집 앞까지 쫓아가서 시청자들에게 후원을 받으면서 짜장면 배달, 무단 침입, 욕설 등을 했거든요. 이렇게 직접 취재한 내용을 다루는 경우도 있고요. 또 대부분은 기성 언론이 보도한 기사와 사진, 동영상 등을 적당히 짜집기 한 다음에 목소리를 더 씌우는 형태로 어찌됐든 빨리 해당 이슈에 올라타는 그 해당 이슈를 다루기만 하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에 핫 이슈가 됐을 때 일종의 이제 검색어 장사를 하는 거네요. 그렇죠. 예. 이게 수입이 짭짤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거겠죠. 유튜버로 성공하면 수입이 상당하다는 것은 사실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인데요. 또 아주 정확한 금액은 저희가 잘 모르잖아요. 한국경제 보도 최근 보도에 따르면 1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한 사이버 레카 유튜버는 월 수익이 6,251만 원에서 1억 8천만 원까지 관측된다라고 이렇게 보도되고 있더라고요. 월 수입이. 네. 와. 그리고 이제 생방송을 보면서 시청자가 채팅창을 통해서 직접 돈을 보낼 수 있는 슈퍼챗이라는 게 슈퍼챗 있죠. 2017년부터 도입됐잖아요. 근데 이 슈퍼챗을 통한 수입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수입이 정말 짭짤하니까 하는 것인데, 문제는 그것에 비해서 해악이 너무 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단 사실이 아닌 내용, 그리고 혐오, 루머 콘텐츠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있다라는 것에서는 문제가 분명히 심각합니다.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다음에 사회 자체를 병들게 하는 짓인데요, 사실은. 그렇게 하면. 대표적인 사이버 레카 채널이 가로세로 연구소, 이쪽은 최근 구글에서 업로드 일주일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난 1월 20일에 강영석 변호사가 가세현 채널이 일주일간 정지됐다고 밝혔는데요. 유튜브가 문제 삼은 영상은 오미크론은 감기 수준인데 이를 막겠다고 방역 팩스를 강행하는 것은 너무한 처사다. 백신 접종이 오히려 더 위험한 것 아니냐 등의 발언을 했다고 해서요. 이것이 의료정보 정책 위반 때문이다라고 해서 일주일
채널이 정지되었습니다. 백신과 관련된 허위 사실 때문에 업로드가 정지됐다는 게 좀 놀라운데 다른 어떤 자극적인 루머나 이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안 됐었나 보죠, 그러면? 이제 그런 사건들이 좀 있었잖아요. 예. 현재 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성접대 관련 폭로, 그리고 그랬죠. 또 이와 관련돼서 기자의 취재 활동 관련 허위 사실 유포 등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열심히 찾아봤는데 현재 이제 맞고소한 상태이더라고요. 예. 가세현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성접대를 받았다면서 검찰에 고발을 했고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강용석 변호사와 그 김세희 씨에 대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 허위사실적시, 큰일 날 뻔했습니다.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예. 혐의로 경찰에 맞고소한 상황입니다. 예. 또 그 한국 전국 언론 노조 MBC 본부 성평등위원회가요, 그 가세현이 이준석 대표가 MBC 현직 기자와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기자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는 등 인격권을 비하하는 콘텐츠를 내놓았거든요. 예. 이것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소전이 시작되더라도 법적 공방이 끝날 때까지는 그렇죠. 유튜브에는 해당 영상이 계속 올라가 있는 거잖아요. 법적으로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요. 법원 판결이 또 이게 이제 언론의 자유의 영역에 속한다, 이렇게 유튜브를 너무 과다하게 규제하는 건 문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유튜브 측에 엄중한 대응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시민의 목소리가 이제 거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예. 근데 이거를 클릭해서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던데. 네. 특정 그 자극적인 사이트들. 네. 이용자들도 사실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예. 사실 그렇습니다. 예. 이제 현행법상 유튜브는 예. 방송으로 분류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방송법에 따른 규제를 받지 않고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하고 있지만 삭제, 접속, 차단, 시정 요구만 가능하고요. 또 언론이 아니니까 언론중재법 대상도 아니고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위원회 등의 심의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분명히 계속 발생하고 있고요. 사람들은 또 언론으로 인식하고 그걸 뭐 정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예. 그런 게 굉장히 이제 심각하다라는 것인데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이제 시민사회가,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 유튜브 등에 대해서 좀 더 강한 어떤 사회적 책무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해당 국가의 이용자가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가, 그리고 해당 국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엄중히 대처하는가가 굉장히 유튜브 입장에서는 예민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독일은 네트워크 시행법을 만들어서 이용자가 200만 명 넘는 소셜미디어에 특정 대상을 혐오하는 콘텐츠가 올라오면요, 플랫폼 사업자가 24시간 이내에 차단하도록 의무화해 놓았거든요. 예, 그런 규제를 할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용자가 200만 명 넘는, 그러면 이 이용자라는 구독자예요? 그렇죠. 구독자건 이용자건. 그런데 이거를 이게 생기니까, 독일 내에 생기니까 유튜브가 독일 내에 접수된 혐오 표현, 정치적 극단주의, 명예훼손, 모욕, 성적 콘텐츠 등을 적극 차단 및 삭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고요. 예. 우리 시민도 유튜브를 그냥 이용만 할 것이 아니고 이런 부적절한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느끼고 이것을 이제 유튜브에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유튜브가 이제 어떤 국가의 힘에 굴복하진 않지만 그 이용자, 해당 국가의 이용자들의 그 문제 제기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시민의 각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도 생각합니다. 200만의 이용자면 시청률로 따지면 뭐 한 5% 정도 될 것 같은데 굉장히 네. 높은 거. 그걸 직접 찾아가서 또 그걸 듣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세뇌될 가능성도 있고 대책이 시급하네. 언론단체들도 지금 이거 규제하자고 요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최근에 그 민원연과 그 전국언론노조 등에서 이제 기자회견도 했거든요. 예. 1월 20일에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의 무차별 폭로와 혐오 콘텐츠 확산을 방지하고 있는 구글 코리아 본사 앞에 가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예. 구글이 불법 유해 콘텐츠로부터 이용자 보호에 적극 나설 것, 편향적 시각을 낳고 있는 유튜브 알고리즘 설명 책임을 다할 것, 그리고 대안적 자율규제 원칙을 확립할 것, 이용자 참여와 의견 수렴 원칙을 마련할 것, 시민사회나 언론과의 소통을 강화할 것 등을 촉구했습니다. 예, 남바굽 님도 비슷한 의견이신데 가짜뉴스 유튜브 짜깁기 등 심각한 수준입니다. 특히 이제 이걸 그냥 뉴스로 인식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예, 특정 연령층이나 이런 분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정말 필요할 것 같고요. 예. 네, 맞습니다. 많은 역할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까지 뭉쿨 미디어 인권연구소 김원경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월 3일 목요일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 시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이 진행